거울 앞에 서본 적이 언제였던가. 그 거울 속 사람을 마주하며 아,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하고 속삭인 게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르지. 그러고는 마음속에서 문 하나가 닫히더라. 이제 뭐하러 치장하랴, 꾸며봤자 늙은 티만 나지. 그 말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몸의 불빛이 꺼지고 정신의 문턱이 기울기 시작한다. 나는 다산 정약용이라 하네. 내게 학문이란 삶의 실속을 가꾸는 일이었다. 벼슬을 잃고 유배지 강진에서 보낸 세월 동안 나는 깨달았지. 사람이 무너지는 때는 가난하거나 병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얼굴을 포기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네. 유배 중 어느 날 산골의 노인이 내게 찾아왔지. 지팡이를 짚고 수염은 흩어지고 옷자락은 누렇게 변해 있었네. 그는 내 앞에 엎드리며 말했지. 선생,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습니다. 하루가 다 버겁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네. 그대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하였는가? 그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지. 그런 사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네. 사치가 아니네. 그건 예의일세. 하늘이 내게 준 얼굴이니 그 얼굴에 묻은 세상 먼지를 닦아내는 건 삶에 대한 감사의 표시지. 그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네. 하지만 며칠 뒤 다시 찾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놀라우리만큼 밝아져 있었지. 옷깃이 곱게 정리되어 있었고 눈동자에는 힘이 깃들어 있었네. 그때 나는 다시 깨달았다네. 꾸밈은 허영이 아니라 정신의 마지막 버팀목이라는 것을. 늙어간다는 건 이 세상에서 자신을 점점 덜 돌보게 되는 일과 같다. 젊은 날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옷매무새를 고치던 사람이 나이 들면 이제 뭐하러 하며 등지고 돌아선다. 그 순간부터 인간은 자신과의 약속을 끊는 것이다. 나는 후손들에게 말하고 싶다네. 몸은 마음의 그릇이다. 그릇을 깨끗이 닦지 않으면 그 안에 정신도 썩는다네. 꾸밈이란 단지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존중하겠다는 다짐의 표현이네. 세월은 아무리 흘러도 사람의 품격은 스스로 가꿔야 하네. 그대가 오늘 거울을 피했다면 그건 세월을 피한 게 아니라 자신을 잊은 것이네. 늙는다는 건 줄어듦이 아니라 가다듬음이어야 하네. 조금 덜 말하고 조금 덜 서두르고 조금 더 정돈된 눈빛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대의 인생은 여전히 단단할 것이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사람이 외모를 놓치는 순간 그건 단지 주름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존엄이 무너지는 시작이라네. 그래서 말이네. 무슨 일이 있어도 외모를 지켜야 하네. 그건 나를 지키는 마지막 예의이자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표시이네. 내가 강진에 머물던 어느 해였네. 봄이라기엔 바람이 차고 겨울이라 하기엔 볕이 약했다. 그날 마을의 젊은이 하나가 내게 인사를 왔지. 그는 부모를 잃고 홀로 지내는 이였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니 머리는 떡져 있고 손톱 밑은 까맣게 변해 있었네. 나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 요즘 무슨 공부를 하느냐? 그는 대답했지. 선생, 세상에 나아갈 뜻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늙고 사라질 텐데 무엇하러 단정히 하겠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했네.
그 말 속에서 젊은 피임에도 이미 늙은 마음이 들었음을 보았지. 그래서 이렇게 말했네. 그대여, 사람이 늙는 것은 세월의 탓이 아니라 마음을 버린 탓이네. 꾸밈은 단지 겉모양을 다듬은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세상과 인연을 맺고 있노라는 신호이네. 그 젊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며칠 뒤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 나는 깜짝 놀랐네. 그의 머리는 깨끗하게 빗겨 있었고 옷은 허름하지만 곱게 다려져 있었지. 그는 말했네. 이상합니다, 선생. 그저 몸을 씻고 옷깃을 고쳤을 뿐인데 마음이 조금 덜 어둡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지. 그대의 마음이 먼저 변한 것이네. 꾸밈이란 마음의 정돈에서 비롯되네. 먼저 마음을 닦고 나면 몸이 따라 맑아지고 몸을 닦으면 다시 마음이 정돈되네. 이 둘은 따로 있지 않다네. 그 말은 지금도 내 가슴에 남아있네. 사람의 외모는 거울이 아니라 등불이다. 그 사람의 품격과 삶의 방향을 비추는 불빛이네. 그 불빛이 흐려지면 자신을 향한 길도 어두워지는 법이지. 나는 이런 말을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다네. 옷은 너의 마음을 드러내는 그릇이요. 얼굴은 내 삶이 빚은 한 권의 책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을 때가 있네. 사람들이 나를 잊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날들이 찾아오지. 그럴 때일수록 거울 앞에 서야 하네. 그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꾸밈이 아니라 내가 아직 내 인생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예식이네. 늙음이란 육신이 낡는 일이 아니라 나를 돌볼 이유를 잃는 병이라네. 그 병을 막는 약은 거창한 게 아니네. 매일 머리를 빗고 손톱을 다듬고 낡은 옷이라도 깨끗이 입는 일이지. 그 단순한 예의가 한 인간의 존엄을 붙잡아주는 줄을 놓치게 하지 않네. 나는 젊은이에게 그렇게 말했네. 그대 옷깃을 여며라. 그 한 동작이 그대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네. 그날 이후 그 젊은이는 변했지. 그의 얼굴에는 새로움이 피어 있었네. 마을 사람들도 말했다네. 저 청년 달라졌소. 무언가 빛이 납니다. 그대들도 그 말을 기억하길 바라네. 빛이 나는 사람은 꾸민 사람이라기보다 다듬은 사람이네. 그 빛은 화려함이 아니라 단정함에서 나온다네. 그 단정함이 곧 존엄이요. 그 존엄이 인간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네. 강진 마을 어귀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네. 그들은 50해가 넘도록 함께 살아왔다지. 사람들은 그 부부를 보며 지극히 검소하다고 말했네. 하지만 내가 본 것은 검소가 아니라 단정함 속의 존엄이었지. 남편은 매일 새벽마다 아내의 머리를 빗겨주었네. 내가 늙어서 손이 떨리지만 그래도 자네 머리는 곱게 빗겨야지. 그렇게 그는 손끝으로 세월을 다독였네.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지. 허허, 이제 그만두시지요. 이 늙은 머리를 뭘 한다고. 그러나 남편은 고개를 저었네. 사람이 늙었다고 해서 그 마음의 빛이 꺼지는 건 아니오. 단정히 하는 건 자네를 아끼는 내 마음의 표시요. 내 눈에 자네가 여전히 아름답소. 그 말에 아내는 눈시울이 붉어졌다지. 그날 이후 그녀는 남편의 옷깃을 매일 다려주었네. 낡은 호처골이라도 구김없이 입히고 싶었다지.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네. 사람이 늙어간다는 건
서로를 돌보는 손이 점점 느려지는 일이지만 그 느림 속에도 품격은 남는다는 것을. 그 품격은 단정히 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되네. 세월은 얼굴을 바꾸지만 꾸밈은 마음을 단단히 세운다네. 그 부부는 가난했지만 아침마다 서로의 단정함을 챙겼다네. 그건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지. 어느 날 나는 그 부부에게 물었네. 이렇게 오래 함께 사시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남편이 대답했지. 서로가 흐트러지지 않게 지켜주는 일이지요. 그게 함께 늙는 예의 아닙니까? 나는 그 말에서 한 가지를 배웠네. 꾸밈은 남에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함께 사는 이에게 존중을 건네는 일이라는 것을. 사람은 외모를 포기하면 자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의 마음도 무너뜨리게 된다네. 단정한 얼굴 하나가 상대의 하루를 편안히 만들어주는 법이지. 그대가 부부라면 오늘 하루 상대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게. 그 얼굴에 묻은 피로를 닦아주고 옷깃 하나라도 매만져주게. 그 단정한 손길이 사랑의 온도를 다시 데워줄 것이네. 나는 유배지에서 그 부부를 보며 한 가지 깨달음을 적었지. 몸을 단정히 하는 자는 그 마음도 단정히 하는 법이다. 그 단정한 마음이 곧 사랑의 얼굴이다. 세상은 늘 외양보다 속을 보라 하지만 속을 다스리는 힘은 외양에서 비롯되네. 깨끗이 정리된 방이 마음을 맑히듯 단정히 손질된 얼굴은 정신을 바로 세운다네. 노년의 꾸밈은 화려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잊지 않으려는 마지막 싸움이라네. 그 싸움을 멈추는 순간 존엄이 무너지고 사랑의 언어도 사라진다네. 그 부부가 내게 가르쳐준 건 이것이네. 꾸밈은 예의여. 예의는 곧 사랑의 형태다. 그리고 그 사랑이야말로 늙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간의 품격이네. 강진의 초여름, 비가 내리던 날이었네. 촐락의 한 노인이 내 초가집을 찾아왔지. 그는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들어와 나직하게 읊조렸네. 선생, 저는 이제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 세월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네. 눈빛은 흐릿했고 머리카락은 엉켜 있었으며 옷자락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지. 나는 물었네. 요즘은 무엇을 하고 지내시는가? 그는 힘없이 웃으며 대답했지. 이 나이에 무슨 일입니까? 그저 자고 먹고 또 자지요. 아침에 일어나도 씻을 힘이 없습니다. 누구 본다고 꾸미겠습니까? 그 말이 내 마음을 아프게 찔렀네. 나는 천천히 그에게 차를 내주며 물었지. 그대 세수하지 않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네. 몸이 무거운 것도 있지만 마음이 눌려오는 듯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 그래, 그것이 바로 병이네. 몸이 병든 게 아니라 존엄을 잃은 마음의 병이지. 그대여, 사람은 꾸밈을 잃는 순간부터 자신을 포기하기 시작한다네. 손톱이 길고 머리가 흐트러지면 세상과의 끈이 한 올씩 끊어진다네. 그 끈이 다 떨어지면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세월에 끌려다니는 그림자가 되어버린다네. 그 노인은 처음엔 내 말을 듣지 않았지.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네.
하지만 며칠 뒤 그가 다시 찾아왔을 때는 조금 달라져 있었네. 머리를 깎고 수염을 정리하고 낡은 옷을 깨끗이 빨아 입고 왔더군. 그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지. 선생, 아침마다 세수를 하려니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이상하게 가슴이 시원합니다. 마치 내 안에 먼지가 덜 낀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네. 그래, 그대의 마음이 다시 깨어난 것이네. 꾸밈이란 바로 그 마음의 불씨를 되살리는 일이라네. 그대가 몸을 닦으면 몸이 마음을 일으켜 세운다네. 그대가 옷깃을 다듬으면 그 손끝이 생각을 고쳐 앉히는 법이지. 나는 노인에게 말했다네. 사람이 늙었다고 해서 자신을 방치하는 건 자연의 이치가 아니네. 그건 스스로를 버리는 습관일 뿐이네. 그 습관이 쌓이면 영혼이 고요히 썩기 시작하지. 노인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네. 그러다 이렇게 말했지. 선생, 제가 그동안 왜 이렇게 공허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으니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게 되었더군요. 나는 그 말이 참으로 깊었다고 생각했네. 나를 돌보는 사람만이 세상에게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는 법. 그 돌봄의 시작이 꾸밈이네. 꾸밈은 세상을 향한 문을 여는 손잡이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라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그 손잡이를 놓지 않는 한 그대의 존엄은 꺼지지 않는다네. 그 후로 그 노인은 매일 아침 새 옷을 입고 동네를 걸었지. 사람들이 그를 보며 놀랐네.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 그저 세수를 했을 뿐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네. 그건 단순한 세수가 아니라 삶을 향한 예의의 회복이었다는 걸. 나는 오래 생각했네. 왜 사람은 단정함을 잃는 순간 그렇게 급격히 무너지는가? 그 이유는 꾸밈이 곧 삶의 의지의 형체이기 때문이네. 사람의 마음은 늘 바다와 같이 바람이 불면 일렁이고 햇살이 닿으면 고요해진다네. 그 바다를 평온하게 하는 일은 거창한 지혜가 아니라 그저 아침마다 세수를 하고 옷깃을 여미는 작은 움직임이라네. 나는 젊은 날에 배웠지. 마음이 흐트러질수록 몸부터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이유도 책을 읽은 덕이 아니라 날마다 옷을 털고 머리를 빗고 글씨를 반듯하게 쓴 덕이었네. 그 행위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한 가지 깊은 뜻이 있었지. 나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 선언 말일세. 사람은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고난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네. 그런데 꾸밈을 잃는 순간 그 선언은 조용히 무너진다네. 몸의 흐트러짐은 마음의 포기와 닮았지. 나는 종종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네. 하루라도 옷깃을 가다듬지 않으면 그대의 마음은 이틀 동안 해이해진다. 3일째가 되면 인생의 줄이 한 가닥 끊어지는 법이다. 사람의 존엄은 말로 지켜지는 게 아니네. 매일의 습관으로 다져지는 것이네. 그 습관의 첫머리에 단정함이 있지. 한 번은 제자가 물었네. 선생, 사람이 늙어 힘이 없는데 어찌 꾸밈을 계속하겠습니까?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 그대여, 꾸밈은 힘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내기 위해 하는 것이네. 늙었다고
단정함을 버리면 그건 늙음이 아니라 이지의 퇴색이라네.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지만 무심함은 영혼의 퇴색이지. 꾸밈은 그 퇴색을 막는 마지막 불씨이네. 나는 늘 강조했지. 몸을 닦는 일은 곧 마음을 닦는 일이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만들어내는 표정은 세상을 비춘다네. 그래서 단정한 얼굴은 단지 예의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네. 그 존경이 사라지면 사람은 세상과 멀어지고 그 거리 속에서 고독이 자라나지. 꾸밈이란 나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조용한 고백이네. 머리를 빗는 일, 옷깃을 여미는 일, 그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삶을 이어가는 끈이 되어주는 법이지. 나는 후손들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싶네. 사람은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증명하는 몸짓으로 산다. 꾸밈은 그 몸짓의 가장 순결한 형태라네. 세상이 어지럽고 마음이 흔들릴수록 먼저 몸을 정리해야 한다네. 그때 마음도 따라선다. 그게 다산의 경험이었네. 그대가 오늘 힘들다면 먼저 세수를 하고 옷을 다듬고 신발을 정리하게. 그 작은 동작이 바로 삶의 회복을 부르는 첫 예식이네. 꾸밈은 허영이 아니라 정신의 균형이요. 존엄의 언어이네. 그 언어를 잃지 않는 한 그대의 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의 얼굴을 자주 살피는 습관이 있었네. 그 얼굴에는 말보다 많은 것이 담겨 있었지. 어떤 이는 가난해도 단정했고 어떤 이는 부유해도 흐트러져 있었네. 그 차이는 단지 옷의 값이 아니라 마음의 결심이 살아있느냐에 달려 있었다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지. 벼슬길에 있을 적 내게 문안을 온 관리가 있었네. 겉으로는 예의를 차렸지만 그의 옷깃은 구겨져 있었고 허리끈은 대충 묶여 있었다. 그때 나는 그가 내게 건넬 말보다 그의 옷차림에서 먼저 게으름을 보았네. 결국 그 사람은 이를 그르치고 말았지. 꾸밈이란 단지 외양의 문제를 넘어 자기 다스림의 깊이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네. 사람이 스스로를 가다듬은 데 익숙하면 그의 말과 행동도 단정해진다네. 그 단정함이 쌓여 신뢰가 되고 그 신뢰가 곧 품격이 된다네. 후손들이여, 세상은 언제나 외모보다 마음을 보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네. 그래서 세상은 먼저 얼굴을 보고 마음을 짐작하네. 그게 불공평해 보여도 그것이 인간의 눈이 가진 방식이네. 그러니 꾸밈은 타인의 오해를 줄이고 자신의 진심을 제대로 전하기 위한 예의이기도 하네. 단정한 사람 앞에서는 타인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네. 그 조심이 곧 존중이지. 사람이 스스로를 방치하면 주변의 존중도 함께 시든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누가 나를 귀히 대하겠는가. 단정한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듯 세상도 그를 존중하게 만드는 법이지. 유배지에서 나는 이를 뼈저리게 느꼈네. 모진 세월 속에서도 내가 그를 쓰고 옷깃을 고쳐 매던 이유는 누가 볼까 두려워서가 아니었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몸이라도 스스로를 버리지 않으면 존엄은 남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지. 그때마다 깨달았다네. 꾸밈은 존엄의 방패이자
관계의 문지기라네. 사람이 단정하면 세상도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하지만 흐트러지면 세상은 금세 그를 하찮게 본다네. 나는 자주 말했다네. 단정한 몸짓에는 침묵의 힘이 있다. 꾸민 이의 말은 소리가 되지만 단정한 이의 존재는 울림이 된다. 사람은 늙어서 말보다 표정으로 자신을 설명하게 된다네. 그 표정의 근본은 마음이요. 그 마음의 바탕은 꾸밈이네. 단정한 노인은 자신의 삶을 경건히 마주하는 사람이라네. 그대가 이제 노년이라면 꾸밈을 게을리하지 말게. 그건 젊음의 흔적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존엄의 마지막 선을 지키는 일이네. 늙어도 눈빛은 빛날 수 있네. 옷은 허름해도 깔끔할 수 있지. 그것만으로도 세상은 그대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네. 그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힘이네. 나는 이렇게 생각했네. 사람이 단정하면 그의 존재가 이미 하나의 가르침이 된다. 그 가르침은 말보다 오래 남는다네. 그것이 내가 꾸밈을 마지막 예의라 부른 이유이지. 이제 나는 늙은 몸이 되었네. 벗들도 떠나고 서책의 글씨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네. 그러나 아직 하루를 맞이하면 나는 물을 데워 얼굴을 씻고 옷깃을 여미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네. 오늘의 나여, 그대는 여전히 살아있는가? 세수를 하는 손끝에서 나는 대답을 듣는다. 그렇다. 나는 아직 나를 잊지 않았다. 꾸밈이란 그런 것이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허영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다짐의 언어이네. 그 언어를 잃지 않는 한 늙음은 쇠락이 아니라 숙성일 뿐이네. 후손들이여, 사람의 품격은 세월이 아닌 태도에서 갈린다. 몸을 방치하는 이는 마음을 방치하기 시작한 사람이라네. 하지만 단정히 사는 이는 세월마저 품격으로 바꾸는 사람이지. 나는 오래전 이런 구절을 적어두었네. 사람은 스스로를 정결히 하여 그 정결함으로 세상을 맑히라. 그것이 곧 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네. 나는 그대를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네. 다만 나를 돌보는 일을 너무 뒤로 미루지 말라는 뜻일세. 하루라도 그대의 손이 아직 따뜻하다면 그 손으로 얼굴을 닦고 옷을 정리하고 머리칼을 가다듬게. 그 손끝에서 삶은 다시 깨어난다네. 꾸밈은 존엄을 지키는 마지막 예의다. 그 예의를 잃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그대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네. 늙는다는 건 세상을 떠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해 가는 길이지. 그 길 위에서 단정한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그의 존재는 고요한 위엄으로 빛난다네. 나는 내 삶을 돌아보며 깨닫는다. 벼슬보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는 품격의 자세였음을. 그 자세가 바로 꾸밈이었다네. 그러니 그대에게 당부하네. 아무리 늙어도 거울을 피하지 말게. 세상이 그대를 잊더라도 그대만큼은 그대를 잊지 말게. 그 순간이 바로 존엄의 시작이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게. 주름진 얼굴을 쓸어보고 살아온 날들의 무게를 조용히 느껴보게. 그 얼굴은 세월의 낙서가 아니라 품격의 기록이네. 그대의 하루가
고단하다면 이 한마디만 기억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외모를 지켜라. 그건 너를 지키는 마지막 예의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하루를 시작하길 바라네. 그대가 단정한 얼굴로 세상을 마주하는 그 순간, 세상은 다시 그대를 존중할 것이네. 그 존중이 곧 평안이요. 그 평안이 바로 늙음의 축복이네. 지금까지 지혜 동반자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따뜻한 지혜 받아가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